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오시맨 얘기입니다. 네. 우리 오시맨 얘기 안 한 지 좀 됐죠? 오시맨 얘기는 안 한 지 좀 됐죠. 왜냐하면 오시맨이 너무 이적료가 비싸니까 이 오시맨을 원하는 팀이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게 그동안의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소식이 떴습니다. 하나는 오시맨이 나폴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거부했다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파리가 음바페 이적설이 뜨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이거는 연쇄작용이 됩니다. 음바페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더 확실한 해결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오시맨의 이적료가 얼마든지 간에 파리는 데려오려고 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오시맨을 원하는 팀들은 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첼시도 어쨌든 오시맨을 원한다는 얘기들이 좀 꾸준히 있었던 팀이고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 오시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원톱 공격수가 지금 추모포팅, 추모포팅. 한 명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톱 공격수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카드 오시맨을 원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오시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맨이라는 선수는 참 매력적인 선수죠. 이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특히 이제 안면 관련해서 좀 큰 부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착용을 보호대라고 하죠. 이렇게 쓰고 착용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 손흥민 선수 마스크 관련해서 이제 다루긴 했지만 마스크가 그 보호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쓰고 있으니까 조심해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오시맨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뛰게 되면서 이게 그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그 마스크를 썼는데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잘했으니까 그렇지. 잘하면서 되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경합도 잘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오시맨이 보여주면서 뭔가 와, 저 선수 저 마스크마저도 뭔가 멋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그 추포모팅이랑 추모포팅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제 한국 기사에서 추모포팅이라고 오타를 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이 선수 약간 밈처럼 이제 굳어진 맞아요. 거예요. 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 이름은 추포모팅이 맞아요. 추포모팅이 맞아요. 추포모팅. 어쨌든 나폴리의 재계약 제안을 오시맨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2025년 이제 나폴리하고 계약이 곧 만료가 되는 오시맨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2년이 남은 거예요. 아레아나 나폴리의 보도인데 오시맨 에이전트 측이 나폴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폴리가 지금 블라이디아 블라이디아 세네갈의 공격수죠. 맞아요. 이 선수처럼 대체자 영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레아나 나폴리 지역지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레아나 나폴리가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파리와 첼시가 오시맨 영입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를 인용해서 바이에른 뮌헨도 영입 후보군에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시맨이 재계약을 거절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링크가 나는 팀들이 파리, 첼시, 바이언 다 이제 한 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맞아요. 한돈 하는 친구들 그리고 공격수가 필요한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오시맨의 가격을 이제 아레아나 나폴리가 그 뒤에 언급을 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유로.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1억 5천만이면 아까 우리가 라이스 얘기할 때 1억 파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은 이게 맞아요. 1억 5천만 유로면 이건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2065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와 오시맨 문의해봤는데 혹시 말도 안 되는데 바로 이제 뺄 수밖에 없는 팀들의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금액 자체는 나폴리가 좀 많이 부를 텐데 계약이 1년 남는 내년 여름에 파는 것도 나폴리에게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보통 선수의 이적 같은 경우는 1년 남았을 때가 지금이 딱 팔기에는 적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그때는 지금 나오는 이적료보다 조금 이적료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시즌을 이 선수를 더 쓸 수 있다는 것에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나폴리 지역지에서 보도하기에도 나폴리가 원하는 이적료 제한이 들어온다면 지금 당장 팔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원하는 이적료 제한은 1억 5천만에서 6천만 유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양반은 진짜 그 이적료를 딱 정해놓고 있으면 그 이적료에 준하는 비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나포스를 때려버리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포스에 세이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시면 팔 생각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너네 혹시 사고 싶은 애 있니? 그럼 2천억 들고 와. 2천억 들고 와. 그럼 내가 팔게. 약간 이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돈 없으면 그냥 살 생각 하지 마라라고 그냥 땅땅땅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채팅창 실시간 반응을 보면 2천억은 못 산다. 아무리 그래도 2천억은 좀 황스타피. 그리고 2천억은 진짜 그냥 안 팔겠다는 뜻인 것도 같다. 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 2천억은 프리미어리그 팀도 함부로 못 쓴다. 그래. 기존 폰지는 말 맞아요.
2천억 지를 때는 파리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그런 최상위 돈 많은 클럽들만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황덕현 몸값 언제 2천억 되나? 예, 그한 제가 10번 환생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예, 주사위를 많이 던져야 돼요. 네.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주사위 던져서 4 뜨고 캐릭터 생성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나와야 황금 비율 나와야만 이제 가능한 정도. 옛날에 이제 리니지도 그랬거든요. 리니지도 능력치 그랬구나. 이제 주사위 굴려가지고 네. 이제 요정은 덱스 18,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맞아요. 마법사는 이제 위스덤이랑 어. 뭐지 지혜였나 18 나오면 하고 그런 거 네.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네요. 어쨌든 몸값 2천억은 쉽지 않다. 예, 근데 오시멘은 어쩌면 달성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오시멘이 왜 핫한 공격수인지 우리가 오시멘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시멘이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를 눌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시멘이 떴다? 상대 수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시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나면서 알아서 공간 창출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제 엘링 홀란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오시멘도 그 경기 영향력이 있는 편이고, 특히 오시멘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활동량이에요. 일단 얘는 활동량 넓은 데다가 활동 폭도 넓고 네. 활동량 많은 데다가 활동 폭도 넓고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이걸 해주는 게 존나 파이팅을 어려워요.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경합이 좋아서 버텨주는 것도 잘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엘링 홀란과는 조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공격수라고 우리가 그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활동량 많고 그리고 수비할 때 압박과 수비 가담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시멘이 그래서 활동폭 히트맵이 되게 넓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속도 빠르고 공중볼 잘 따고 경합 좋고, 제가 축구 보면서 야, 이 선수 진짜 신체 능력 사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선수가 사디오 마네예요. 사디오 마네 한창 그렇지. 때. 와 네. 진짜 탄력 쩔었거든.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잠깐 응속을 해주시고 네. 리버풀에서는 진짜 좋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폭, 야 여기서 이게 반응이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뛴다고? 진짜 쫄깃하다, 탄력 좋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치. 근데 오시멘 플레이를 보면서도 저는 아 진짜 대단하다라고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시멘의 그런 신체 능력, 압도적인 부분들 네, 분명 많이 느꼈고, 바이언 팬분들 지금 물음표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팬분들은 바이언은 그럴 수 잠깐 있어요. 귀 막아주세요. 그러니까요. 리버풀의 만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네.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귀 안 닫은 미넨 팬 발견. 어쨌든 이 오시멘 선수가 이런 신체 능력이 좋다는 부분, 그래서 이를 활용한 드리블, 연계, 공간 침투의 장점이 있고요. 우려점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려점은 종종 투박한 터치가 보일 때가 터치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야 2천억 정도 되는 선수가 이렇게 터치가 튀면 돼? 라고 축구 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부상. 그 잠부상이 좀 있어. 네. 오시멘이. 잠부상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시멘이 조금 우려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이다. 근데 이런 우려점을 고려하고서라도 굉장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좋은 능력을 지닌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는 어쨌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나 마무리가 정말 필요할 때 본인의 약간 크랙형 기질이 발휘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폴리 경기 보면요, 가끔 경기가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뭐 프랑크푸르트하고 경기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시멘이 그냥 개인 역량으로 그거 바꿔버리고 골 넣은 경기들도 많아요. 네, 개인 역량으로 바꿔버리는 경기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션스컵 관련 차출 이슈는 뭐 이제 항상 뭐 모든 아프리카 선수들 있죠, 이 있죠. 대표급 선수들한테 따라다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시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안컵 차출이 있으니까. 아시안컵도 유럽 기준으로는 사실 시즌 중에 열리니까 아시안 게임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오시멘도 이러한 단적인 예시들을 통해서도 아주 좋은 선수인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경쟁에 붙은 구단들이 파리, 첼시, 바이에른 뮌헨이거든요. 왜 이 팀들에게는 오시멘이 필요한가? 그리고 과연 이 팀은 오시멘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 세 팀의 팬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파리, 은바페 이적설이 떴습니다 지금. 이건 필수죠. 네, 그럼 오시멘 형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시멘이 예를 들어 아니더라도 은바페가 나간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공격수에 대한 영입은 파리 입장에서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원래 은바페가 떠난다는 얘기가 있기도 전부터 파리는 오시멘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관심이 있었는데 만약에 은바페가 뭐 지금 안 간다는 얘기를 은바페가 하긴 했지만 지금 오히려 루머는 더 뜨고 있거든요. 레알은 뭐 지금 이 사가가 길어졌을 때 막판에 참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 은바페 트위터 내용과 별개로 그냥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혹시 은바페 이적설이 뜬 상황이다. 은바페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적설이 뜬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매 시즌 은바페는 30골 이상을 넣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에 대해서 파리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오시멘을 포함해서 이적 루머 있는 선수들이 파리에 모두 오면 파리는 매우 강해질 거예요. 일단 메시는 나갔습니다. 메시 나갔죠. 리오넬 메시는 나갔고. 네. 그리고 은바페가 본인은 뭐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적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간다면 그냥 우리가 음바페는 좀 비워두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공격진 네이마르, 오시멘 그리고 거피셜 떠 있는 아센시오. 아센시오 그렇지. 아센시오 저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아센시오는 주전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백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중원 이강인, 베르나르도 실바, 우가르테. 저거를 이제 네. 어떻게 조합할지 이제 아무래도 뭐 만약에 역삼각형으로 간다면 우가르테가 내려오고 이강인 베실바로 가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가르테는 거피셜, 이강인도 지금 분위기로는 거피셜. 거피죠. 근데 베실바는 네,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베실바는 지금으로서는 맨시티 잔류가 조금 더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적설이 있다 정도고요. 수비는 슈크리니아르가 거피셜입니다. 슈크리니아르. 네, 이런 상황에서 라모스는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떠나요. 네, 라모스도 사실 이제 파리에서의 커리어는 어쨌든 부상도 음. 많았고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시즌은 잘했는데 본인이 이제 떠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뭐 마르키뉴스 같은 선수들의 중요성이 좀 더 대두가 되겠고 킴펜베는 뭐 봐야죠. 아, 네. 김펜베 씨요. 김펜베 씨. 네. 파리의 근본 커리어를 지닌 건 맞는데 기량이 너무 아쉬운 네, 선수. 펜베 김. 파리 팬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선수 김펜베. 네. 네, 어쨌든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이런 선수들이 아마 수비를 책임질 겁니다. 이대로면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베스트 11을 다룬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합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다룬 건데 이대로면 저는 M&M 때보다 강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M&M에 관련해서 팬분들도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이 세 선수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근데 많은 감독들 어쨌든 몇 명의 감독들이 왔습니다만 이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았었던 감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그 가이텔 감독 전반기 때 M&M을 공격적으로는 잘 썼어요. 근데 갈수록 그 밸런스에 대해서는 결국 가이텔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죠. 왜냐면 경기마다 백4, 백3 계속 바뀌었는데 그치. 이게 그만큼 답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포체티노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을 보면 M&M의 약점은 결국 밸런스였습니다. 근데 오시멘 합류하면 오시멘은 수비 가담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이게 수비 가담을 아무래도 좀 덜 하는 메시나 음바페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오시멘의 그런 활동량 또 중원에 이강인 선수도 활동량이 많은 편이고 우가르테 활동량 많죠. 그리고 만약에 루머대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온다면 그러면 진짜 M&M이 있을 때보다 팀 밸런스적으로는 파리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뭐 거고. 활동량도 많이 보강이 되고 선수 개개인의 스킬도 괜찮아요. 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 뭐 M&M 최근에 M&M을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M&M과 비슷했었던 그리고 두 명이나 겹치는 MSN이 있었잖아요. 아 MSN도 있었죠. 근데 나는 그래서 루초를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그 MSN을 너무 잘 활용한 공존을 감독이잖아요. 시켰으니까. 네. 근데 M&M도 어쨌든 S가 M으로 바뀐 건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이후에 그래서 이적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파리가 참여해서 바꿔보겠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도 오시면은 파리에게 참 어울리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첼시인데 자칫 우가르테에 이어서 오시멘 두고도 파리하고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아 그렇죠. 네, 지난 왜냐면 시즌에 첼시 우가르테도 엄청 이어졌거든. 지난 시즌에는 사실 그 첼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제 링크가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첼시하고 지금 파리가 좀 겹치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첼시는 지금 당장 거액을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면 첼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팔아야 돼요. 일단 팔아야 돼요. 일단 선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거 네. 정리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못 합니다. 자, 근데 긍정적인 뉴스가 떴어요. 루카쿠를 사우디가 보고 있다. 네.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챔스 결승을 안 받는지. 네. 근데 그 농담이고. 이전에 이제 임팩트를 받을 수도 있지. 그 이전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리고 네. 루카쿠 결승은 약간 억가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너무 불운했으니까. 어쨌든 루카쿠 사우디 루머가 떴다. 이거 그러면 혹시 왜냐면 루카쿠는 혹시 써볼까라는 생각 자체도 첼시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선수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팬들한테 상처를 준 선수는 원해피를 네. 그렇게 시즌 중에 띄우는 거는 말도 안 이건 되는 다시 얘기예요. 쓰면 안 돼요. 루카쿠가 와서 잘해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루카쿠 사우디 루머 뜬 거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멘 링크가 어쨌든 이것도 아직 루머니까 아직 선수가 팔리지 않았으니까 링크가 아직 오시멘하고 첼시가 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첼시가 보강이 있는 쪽에 대한 얘기는 삼선 보강이 좀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그렇죠. 네. 삼선 뭐 카이스도 얘기가 지금 첼시도 좀 있고 골키퍼 얘기도 좀 있는데 오나나 얘기가 네, 맞아요. 인터밀란 네. 해가지고 루카쿠랑 같이 오나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첼시는 일단 삼선 보강을 좀 우선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시멘하고의 링크는 사실 진하지 않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시멘이 온다. 오시멘 원톱에 2선에 무드릭, 은쿵쿠, 스털링. 혹은 뭐 스털링 대신에 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별론데요? 별로예요? 아 2선 때문에 그러구나. 아, 오시면 원톱은 너무 좋지. 네, 그리고 뭐 은콩쿠도. 은쿵쿠 좋지. 은쿵쿠를 기대해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전 스털링은 모르겠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다른 첼시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솔직히 첼시 좀 별로. 아니 첼시란다. 스털링이 별로라. 이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무드릭이 좀 기대만큼 살아나야 된다는. 무드릭을 코치가 좀 잘 만져서 손흥민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 감독이 오면 무드릭 살아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털링도 쓰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선을 지금으로서의 이선으로 평가하지 않고 새 감독이 왔을 때 새로 활용하는 이선으로 좀 기대를 한다. 아니, 미안합니다. 첼시 별로 아닙니다. 첼시가 별로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 진심으로 첼시 생각하는 형이에요. 진짜. 저 제 그 그래. 책상에 첼시 안대랑 첼시 텀블러 있단 그래. 말이에요. 첼시가 별로란 게 아니라 스털링이 이제 좀 별로다. 근데 팬분들 입장에서 스털링은 별로로 느껴지죠. 근데 어쨌든 오시면 원톱은 그냥 최전방 너무 해결사가 좋지, 없는데 너무 좋지. 구상하기에는 너무 좋다. 그리고 오시면 솔직히 좀 첼시상입니다. 그 아프리카 공격수 흑인 공격수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그것도 맞아. 드록바 이후로 끊겼단 말이야. 루카쿠는 유럽의 흑인 공격수로 안 돼요. 네. 드록바의 후계자, 진정 후계자 오시멘이 간다. 첼시 별로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억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떴어요. 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라는 이탈리아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1억 유로 1377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 참고로 여기 매체는 공신력이 별로입니다. 그냥 루머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이대로면 1억 유로면 사실 금액이 좀 부족해요. 그쵸.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천억 이상이라니까. 나폴리는 무조건 그 정도 금액을 받겠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으니까 금액을 늘리려면 추후에 선수 판매가 잘 돼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인데 뭐 리카 나간다는 얘기 있고. 맞아요. 리카가 지금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아니 우리는 엠바고를 그렇게 때리는데 꼭 이런 소식은 엠바고가 안 쓰더라. 이런 반응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뭐 애매한 자원이죠. 빠바르나 자비처 같은 자원들 잘 팔아서 좀 판매 수익이 잘 난다면 이적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1억 5천만 유로를 나폴리가 원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어쨌든 라이스 관심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맞아요. 라이스 뭐 아스날 거피셜이 우리 영상에서도 말했듯 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시멘에게 달려드는 이적료가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1억 5천만 유로를 맞춰주는 거 한 명에게 쉽지 않다. 그리고 바이언이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보강도 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오시멘 올인이 역시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다. 정도로는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시멘이 만약에 온다면 이제 원톱이 되는 거고 이 선에 배치되는 선수가 일단 무시알라 그리고 토마스 밀러. 물론 이 자리 공미 자리도 지금 보강을 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공미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언젠가는 뭐 지금은 이제 링크가 좀 진하지 않지만 그 비르츠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의 비르츠를 왠지 바이에른 뮌헨이 언젠가 탐낼 거라고 보는데 독일 선수들은 또 이제 바이언으로 향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코만 같은 자원들도 이제 이 선에 기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비르츠는 아마 장기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 좀 찌르지 않을까. 오게 될 거란 얘기보단 찌르지 않을까. 그리고 레버쿠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켜야 돼라는 얘기들과 함께 이적률을 높게 부르겠죠. 그때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긴 그리고 합니다. 비르츠가 이제 부상 복귀한 이후에 뭐 너무 전혀 잘해. 그 우려점을 완전히 불식시킬 만큼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왠지 바이에른 뮌헨은 이 밀러 자리는 나중에 비르츠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코만까지 이렇게 이선을 봤을 때 슈퍼모팅 자리에 오시면 온다. 슈퍼모팅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사실 주전급 공격수로 시즌 내내 믿어주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백업 역할을 또 하게 되겠죠. 레비 있을 때처럼. 오시멘이 있다 그러면 너무 큰 기대가 좀 된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이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선수에 대한 관심은 좋으나 영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맨유도 링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멀어진 구체적으로 다룰 만한 그건 아니라서 제 생각은 맨유는 많이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적료가 너무 빡세서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강인 선수 이제 파리 얘기 가볍게 다뤄봤고 두 번째로는 데클란 라이스 이제 아스날 거의 이제 오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의 재계약을 오시멘이 거절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링크라는 팀이 파리, 첼시, 바이언 이렇게 세 팀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태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이제 이 정태현이 올라간 이후에 파비앙이랑 종윤형이 찍은 영상도 올라올 거예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거기서 이강인 선수 얘기를 조금 더 다룰 거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